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새 교재 받았죠, 그죠? 예. 자, 교재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자, 14페이지 보면은, 조세의 기초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앞 시간에 우리가 기본 개념을 잡았는데, 예. 거기 1절에 보면은 조세의 개념이라 되어 있죠. 예. 요거는 한번 정의를 그냥 조세 정의와 조세 특징을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15페이지 보면은 4번 있어요. 4번. 4번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조세는 법률에 규정하는 가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자, 그 별 표시 한 개 해주면 됩니다. 자, 15페이지. 자, 4번. 별 표시 하나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익혀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세금은 앞 시간에 뭐라 했죠? 누구와 관계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우리는 뭐라 한다? 가세권자란다. 예, 가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세금에 대해서는 가세한다 또는 부과한다 말을 쓴다 했죠. 그래서 이 가세권자는 누구를 가리킨다 했어요? 국가라 했죠. 대한민국 정부죠. 지방정부가 아니고 중앙정부 재정을 도와주는 거.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자, 요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뭐가 있느냐. 강력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지방세는 다시 강력자치단체 세금과 기초자치단체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세권자가 우리 국가 속에 있는 지방정부 속에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부과가 뭐냐? 부담을 주는 행위. 다시 부과가 뭐라고요? 부담을 주는 것. 자, 부담을 주는 행위는 누가 한다고요? 가세권자가 할 거다 하는 거예요. 가세권자는 누구라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거예요. 그러면 가세권자가 세금을 부담하라라고 부담하는 사람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가세권자가 납세 의무자에게 의무를, 즉 세금에 대한 가세를 하는 거죠. 가세하려면 권한을 무조건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게 4번에 있는 뭡니까? 법률에 주어진 법에 의한 가세 요건이라 했어요. 가세 요건. 이 가세 요건 4가지가 충족할 때 가세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앞으로 세법은 우리가 배울 세목 5가지가 있다 했어요. 그 세금에 대한 가세 요건이 뭔지를 우리 시험에 내는 겁니다. 자, 가세 요건 보니까 거기 참고에 뭐가 있나요? 납세 의무자를 누가 할 거냐. 그리고 무엇을 대상으로 가세할 거냐. 그리고 세액을 산출하면 가세 표준이 있고 세율이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충족될 때 가세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에 갑니다. 6번. 자, 15페이지 6번. 자, 6번은 별표시 하나, 둘, 3개예요. 이 3개 한다는 것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고, 그다음 6번은 우리가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세권자가 납세 의무자에게 세액을 산출해서 세금을 징수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현금, 금전으로 징수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되니까 분할해서 내는 방법, 분할납부라고 해요. 또 현금을 내기가 힘드니까 다른 경제적 가치물을 대신하는 게 있어요. 그럼 물납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은 6번에 15페이지 밑에 보면 표가 있죠. 표. 자, 그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물납 이렇게 있죠. 물납 돼 있어요. 자, 그럼 앞으로 우리 시험에 알아야 될 것이 어떤 세금이 어떤 세목이 가능한가? 세목을 물어요. 자, 그리고 얼마일 때 가능한가? 라고 물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가능한가? 요거. 지금 요거를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시험에는 뭐를 묻는다? 어떤 세목이 가능한가를 물어요. 거기는 뭐가 됐나요? 예, 지방세는 재산세만, 그리고 국세는 상속세만. 2가지 세목만 암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시험 칠 때까지. 그리고 얼마일 때 가능한가? 물 때는 재산세 기준이에요. 재산세. 1,000만 원을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분할 납부 신청,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하는 것, 아무 물건이나 가능한 게 아니라 부동산만 가능합니다. 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거고, 밑에 보면은 분할 납부 있어요. 자, 분할 납부. 자, 그럼 분할 납부도 마찬가지로 어떤 세목이 가능한가요? 라고 익혀야 돼요. 거기 보니까 쭉 날돼 있죠. 요 세목들을 최대한 암기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암기하려면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목이 어느 정도 익혀지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겁니다. 그래서 세목, 그리고 또 얼마일 때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라고 나중에 익힐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분할 납부니까 기간, 분할 납부 기간은 얼마나 주나요? 하는 것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요거 내용을 우리가 시험에 놓을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내용 분할 납부 세목 중에 보면 지방세 세목이 있고 국세 세목이 있어요. 예, 지방세, 국세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문자를 쓸 거예요. 두 문자. 예, 그게 뭐냐면은 소득세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세라고 있어요. 이 소득과 관련된 세금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소법 이랍니다. 자, 그 다음 재산이 있는데 상속세, 정려세라고 있어요. 상속세, 정려세. 앞에 뭐라 했죠?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이라 했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많이 가졌으니까 너 부자다 하는 거죠. 그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5가지 세목은 국세 세목인데 국세 세목이 가장 주가 되는 세목이에요. 소법, 상정종 이렇게. 자, 지방세 세목은 재산세 요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6가지가 주가 되는 세목입니다. 그런데 요 6가지를 암기하면 이 소득세를 내면은 따라가는 세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방소득세라고 있어요.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면 추가해서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거를 농어촌 특별세라고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있습니다. 재산세를 내면은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방, 교육세가 있고요.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소방시설. 소방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추가되는 세목을 암기 6가지를 하면은 그게 따르는 추가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것도 함께 분할 납부 가능하다.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그리고 요 세목 중에서 우리 시험에 놓는 부동산과 관련된 주가 되는 세목은 뭐냐? 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 3가지 세목이 우리가 부동산과 관계되는 세목이에요. 그래서 세목은 요 전체를 알아야 되지만 얼마입니까? 기간은 얼마입니까? 하는 거는 이 3가지만 알면 돼요. 전체를 알 필요 없고. 그래서 그 순수가 항상 재산세를 먼저 내고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소득세. 이 3가지가 우리가 부동산 관계 세금이에요. 요거 내용을 익힐 건데 아까 내가 요 3가지만 이 3가지 세목만 얼마입니까? 기간을 주니까 요거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재산세는요 250만원, 요것도 250만원, 요거는 1천만원, 1000만원을 초과하면은 뭐한다. 요거 암기할 거예요. 기간적인 문제는 재산세는 3개월 줘요. 그럼 종부세는 6개월 줍니다. 6개월. 그 다음에 소득세는 2개월 이렇게 줄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암기해서 요거를 명확하게 암기하고 있습니까? 하는 걸 나중에 놓을 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교재할 때 별표시 하라는 것 하나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익혀야 되는 내용이고 별표시 3개 하라는 것은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대한 암기하고 노력해 주면 돼요. 자, 넘겨볼까요? 그 다음 16페이지 갑니다. 자, 16페이지 보니까 이제 뭐냐, 2절 해서 조세의 분류라고 있어요. 자, 조세 분류는 이것을 전체 세목을 암기해주면 고맙겠지만 굳이 그렇게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세목이라 있죠. 자, 세목 해가지고 몇 번 돼 있어요? 2번 있어요. 세목 있어요. 자, 그 세목을 보니까 국세 세목을 보니까 밑에 표가 있죠. 표. 됐나요? 느낌만 보세요.
국세 해가지고 내국세와 간세로 나눠져 있고, 다시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있죠. 목적세. 자, 그러니까 보통세 세목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돼 있죠. 아까 우리가 무슨 가능한 세목? 분할 납부 가능한 세목에 가장 먼저 소법, 상정, 종 돼 있죠. 요 6가지 순서대로 돼 있죠. 소법, 상정, 종. 예, 가장 주가 되는 세금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부가가치세나 개별 소비세나 주세, 인지세, 정권거래세,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냐, 국세의 세목이구나. 자, 밑에 목적세 있어요. 목적세 보니까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3개 있죠. 자, 지금 2번이 국세 세목을 언급하고 있어요. 국세 세목. 자, 국세의 세목을 대충 보니까 그게 몇 가지 정도 있어요. 네. 한 셋, 다섯, 열, 그 다음에 14개 정도 있죠. 그죠? 간세 빼고. 됐나요? 국세 세목은 몇 개 정도 있다? 14개 정도 세목이 있죠. 자, 그래서 국세의 간세는 내국세로서 14가지 세목이 있구나 하는 거죠. 14가지 세목이 있구나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국세들은 이름, 소득세, 법인세, 이거를 세목이라고 해요. 세목인데, 국세는 1세목, 세금 하나가 1세법을 구성하고 있다 하는 거죠. 1세목, 1세법주의다 하는 거죠. 그럼 세법이 한 개가 아니라는 거죠. 국세는 세목 하나하나가 1세법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 정도를 알고 있고요. 자, 여기서 내용적으로 시험에 놓는 것은 우리가 뭐가 논다? 소득세. 자, 뭐라고요? 소득세가 우리 내용적으로 시험 놓을 거고요. 법인세는 법인세라 정도를 알면 되고 그 내용은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는 거죠. 다 들어봤죠. 근데 누구 소득이냐 하는 거죠. 개인에 대한 소득은 소득세라고 법인에 대한 소득은 법인세란다. 이 정도만 여러분 알면 되고요. 법인세 내용은 안에 시험 안 온다 있어요. 뭐만? 소득세. 우리 개인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 시험 낼 거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는 무상으로 받았는데 사망 전에 받으면 뭐라 했죠? 정려받았다. 사망 후에 받으면 상속받았다. 이것도 내용이 시험 안 나와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밑에 종합부동산세 있죠? 뭐라고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 시험에 놓을 겁니다. 종부세 세목, 우리 내용이 시험에 놓을 거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소비 물건에 대해서 10% 부담하는 것, 소비세입니다. 개별 소비세, 그 다음에 주세, 인지세, 정권거래세, 이것도 시험 안 나와요. 국세 세목만 인지하면 되고 그 내용은 시험 안 온다. 그리고 국세 세목은 뭐만 온다? 소득세와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만 시험에 놓을 거다 하는 거죠. 자, 밑에 목적세 있어요.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목적세죠. 이것도 내용이 시험 안 놉니다. 내용이 시험 안 온다 하는 거죠. 근데 목적세는 세목을 암기해야 돼요. 종류를 암기해야 된다. 자, 그 정도. 자, 지방세 가볼까요? 17페이지 지방세 있는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뭘 구분한다고요? 강력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다 했죠. 됐나요? 여러분 앞에 설명드렸죠, 그죠? 이런 공포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강력자치단체 하면 뭐죠? 특별시, 강력시. 됐나요? 그 다음에 도. 이거를 우리가 강력자치단체죠. 기초자치단체는 뭐죠? 시, 군, 구. 그래서 지방세는 강력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세금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세금이 구분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 가로 2번 17페이지에 자 17페이지 얘는 가로 2번 있어요. 세목 돼 있죠. 자, 그게 지방세 세목이 있는데 자, 지방세 세목은 대부분 여기 세목들이 11개를 구성하고 있어요. 11개. 이 11가지가 뭐 됐다? 강력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세금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세금이 구분되더라.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칸에 보니까 구분란에 특별시 강력이 돼 있죠. 그럼 특별시 강력시는 특별시 강력시가 강력자치단체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구가 있죠, 구. 그래서, 강력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세금이 있고, 구세는 11개 중에 구세가 2개밖에 없죠. 구세가 2개밖에 없죠. 요것도 우리 내용에 놓는 것은, 거기 보면, 취득세 있죠. 무슨 세금? 취득세. 이거 우리 내용 시험 놉니다. 그 밑에, 이제 뭐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있죠. 이거는 내용이 시험 안 나와요. 자, 밑에 자동차세, 그 다음에 레저세, 그 다음에 담배 소비세, 밑에 보면 지역자본시설세, 지방교육세, 요것도 내용이 시험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구세 보니까 등록 면허세, 재산세 있죠. 자, 그래서 등록 면허세 시험 나와요. 재산세 시험은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 뭐 있나요? 국세는 세목이 14개 정도 있는데, 세목 1개가 1세법을 구성하고 있어. 됐나요? 그 중에 우리 14개 세금 중에서 시험에 놓는 세목은 소득세와 종부세만 놓을 거야. 알겠어요? 다 익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17페이지 보면 지방세 있죠? 자, 지방세 세목 11개가 있는데, 11가지도 다 시험에 놓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만 내용적으로 시험에 놓을 거야.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방금 국세는 1세목이 1세법이라 했죠. 예. 그런데 지방세는 이 11가지 세목을 전부 다 그냥 지방세법이라고 해요. 지방세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11가지 세목이 한 개의 세법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세처럼 세목 하나가 1세법이 아니고 지방세는 11가지 세목이 한 개 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지방세는 1세목이 1세법이라는 것은 내용이 어느 게 크다 말이죠. 국세는 내용이 엄청 방대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방세 세목들은 내용이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한번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갑니다. 18페이지 있어요. 자, 18페이지 보니까,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직접세, 그 다음에 간접세란 포인트 있죠. 요거는 세목을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데 보면은, 아까 우리는 세금은 누구와 누구 관계죠? 예. 가세권자가 가세 요건이 충족되면, 가세권자는 이 충족된 세금을 가지고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을 때립니다. 그걸 부과한다요. 뭐 한다고요? 부과했어요. 그럼 부과한 것을 부과해서 납세 의무자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겠죠. 그걸 징수라고 합니다. 자, 부과를 누가 한다고요? 가세권자가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하고 부과된 세금을 징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징수라는데 예를 들면 가세권자는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했다. 누가에게? 납세 의무자에게.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만약에 갑이에요. 그러면 갑이 직접 내던 은행을 통해서 내던 납세 의무자로부터 세금을 징수 가능하다고 보는 것을 직접세라고 해요. 그런데 가세권자가 부과 징수할 때 납세 의무자는 갑입니다. 되나요? 그 납세 의무자는 갑인데 이 납세 의무자 속에 뭐가 개념이 있느냐? 세금을 직접 부담하는 자, 이거를 담세자라고 해요. 용어가 담세자입니다. 담세자. 되나요? 그러면 담세자가 납세 의무자다. 네. 납세 의무자가 곧 담세자다. 하면은 이거를 직접세라고 해요. 그런데 세금을 낸 사람은 갑인데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갑이다. 근데 가세권자가 갑에게 세금 부담해 라고 했어요. 그럼 돈을 낸 사람은 누구다? 갑인데 갑에게 세금을 바로 징수하기 힘들어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납세 의무를 부담을 지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를 을로 정합니다. 을. 그러면 요것이 불일치하죠. 이거를 간접세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이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우리가 뭐 술을 사 먹죠. 술을 사 마시면 뭘 부담해요? 주세. 아까 주세는 국세였어요. 그러면 세무세에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비자가 세금을 낸 사람은 담세자야.
그럼 담세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그럼 국가가 주세를 걷어들일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맞아요. 그럼 소비자로 하여금 다 세금 내라 하면 징수 받겠어요? 힘들겠죠. 그럼 물건을 술을 파는 사람이 있죠. 제조업체 있죠. 거기에다가 뭐다? 주세를 때려 놓는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소비할 때 뭡니까? 술값 속에 뭐가 있다? 주세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부담하지만 납세 의무는 누가 진다? 판매자가 납부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소비물에 마트에 가면 물건 사죠? 그게 뭐 전부 다 부가가치에 포함되어 있어요. 소비세는 누가 낸다? 소비자가 내요. 근데 소비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납부하기 힘들죠. 그래서 판매자가 그 제공을 하니까 판매자가 받아내라. 이런 것을 간접세를 한다 정도 이해하면 돼요. 자, 밑에 이제 3번 가겠어요. 조세의 사용 목적이라 했죠. 아까 누가 가세권자는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 징수한 세금을 어디에 사용할 건가 하는 거죠. 그게 사용 목적이에요. 징수한 돈을 어디에 쓸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밑에 보니까 1번 보통세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2번 목적세라고 있죠. 자, 요거 정의는 간단합니다. 목적이라는 말이 뭐야? 예, 어떤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징수한 세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 반드시 이 용도에만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사용을 미리 특정해 놨다는 거야. 미리 정해놓고 징수하는 세금을 목적세입니다. 그럼 보통세는 징수할 돈을 어디에 사용할 건가 정해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국가가 정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이 정한 것이 뭐라고요? 목적세. 그럼 대부분 세금은 보통세 성격인데 목적세 세목 이거를 암기해야 됩니다. 자, 몇 페이지냐? 19페이지. 자, 19페이지 보니까 목적세 있어요. 목적세 세목이 있는데 목적의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죠. 예, 이 세목을 우리가 5종류가 있어요. 국세 세목, 국세의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의 목적세가 있어요. 다시 뭐가 있다고요? 국세 세목 뭐가 있죠?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금 농어촌 특별세를 징수했다. 그 말에 농촌과 어촌을 지원하는 사업에만 돈을 쓰라 이 말이에요. 다른 용도 쓰면 안 된다. 그럼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징수했어요. 그것도 어디 쓰라고요? 우리 도로,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에너지의 개발이라든지 거기만 사용해라. 그럼 교육세는 뭐냐? 교육 목적 사업에만 사용해라.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 목적세라고요. 됐나요? 자, 교육세를 징수해 국방비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뜻을 묻는 게 아니라 목적세 개념 하는데 세목, 이거를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암기하자. 별표시 1개입니다. 자, 별표시 1개. 자, 그럼 지방세의 목적세 보니까 지방세는 뭐가 있죠? 지방교육세. 됐나요? 지방교육세라는 목적세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확인했나요? 지지. 국세의 목적세와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국세의 목적세와 지방세 목적세 구분할 수 있겠죠. 지방세는 지제가 들어가죠. 지지. 그래서 교교농 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죠? 예. 그래서 내용은 시험에 안 논다 했어요. 세목을 묻습니다. 만약에 놓으면은 세목. 알겠죠? 자, 그 밑에 갑니다. 이제 4번에 보면 19페이지 4번. 예. 19페이지에 가로 4번 있어요. 자, 인세란 말이 있어요. 인세. 자, 물세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가세 요건이 있는데, 가세 요건은 아까 4가지가 있다 했죠. 가세 대상, 뭐라고요? 자, 아까 세목들이 소득세는 뭘 대상으로 하느냐? 소득. 법인세를 뭐 했냐? 법인 소득. 이게 대상이라고요. 그럼 예를 들면, 요게 아까 뭐 취득세 있었잖아요. 그럼 무엇을 취득하면은 세금 내느냐? 각 세금마다 대상을 정해 놓고 있어요. 대상. 되나요? 자, 그러면 가세 대상, 그리고 납세 의무자, 그럼 이 가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 중에서, 네? 결정되면 세액을 산출하려면 가세 표준 세율이 필요해요. 그러면 요 인세와 물세는 무엇을 중점으로 해서 가세하느냐 하는 거죠.
요게 인이라는 것은 누굴 가리킬까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기준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등 과세하는 것을 인세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물세 있어요. 물건은 과세 대상을 가리켜요. 그러면 이 물세는 납세 세금을 내는 사람이 조세 부담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지 않는다. 조세 부담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세금 내 하는 걸 물세고, 근데 인세는 납세 의무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는 것,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이것도 주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일단 인세는 누구 중심? 납세 의무자 중심. 됐나요? 자, 그럼 물세는 뭐다? 납세 의무자 중심 아니고 과세 대상 중심.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샀어요. 그럼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자동차를 살 돈은 이 사람이 있었는데 취득세를 납부할 돈이 없어요. 그럼 국가는 과세할까요, 안 할까요? 물세.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입했으면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 말이야.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부담 능력이 있다 없다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이거를 물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소득세는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라 했죠? 개인의 소득이라 했죠. 개인의 소득. 그러면 개인이 돈을 벌었어요? 소득이 발생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소득이 있으니까 낼 돈이 있죠. 근데 개인이 소득이 없어요. 그럼 부담한다 안 한다? 부담 능력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으니까 과세 안 해요. 그럼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할 거다 말이에요. 근데 과세를 할 건데 어떤 사람은 1년 동안에 1,000만 원 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억 버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뭐 똑같이 부담시킬까요? 똑같은 뭐 10만 원, 10만 원 부담하지 않는다고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세금을 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일단 소득이 능력이 있느냐, 납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지고, 되나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차등하게 정하는 것을 인세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자, 요 정도 정의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자, 그 다음에 5번 있습니다. 20페이지 있어요. 자, 20페이지는 거기에 뭐라고 했나요? 가세 표준에 따른 분류라고 했죠. 가세 표준. 자, 표준이 있어요. 자, 거기에 정의가 있는데 이 표준이라는 가세하는 표준이라 말해놨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 자, 줄 것을 보세요. 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가세 표현은 뭐라고요? 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세 표준이 결정되면 법률상에 주어진 세율이 있어요. 요율이 있다고요. 그럼 이거를 두 개를 곱하면 산출된 것이 세액이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방금 이 세액을 산출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가세 표준과 세율이 필요해요. 인 거예요. 그래서 가세 표준은 뭐냐? 세액을 산출하는 기초예요. 이렇게. 기준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세액을 산출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가세 표준과 세율이 필요한데 우리는 세법은 공법이죠. 법이잖아요. 그러면 세율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이미 고정돼 있어요. 세법이 다시 국회의원들이 세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세율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가세 표준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항상 내 머릿속에는 가세 표준 다음에는 뭐가 온다? 세율이 와요. 가세 표준이 결정되면 뭐가 온다? 세율. 이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결정 문제가 아주 중요하겠죠. 됐나요? 기준입니다. 근데 이 기준이, 자,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그럼 요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마트에 물건을 샀을 때는 몇 개냐는 거죠. 어떤 물건, 소주 한 병 보니까 그게 얼마 적어 있느냐? 1,500원 돼 있어요.
그러면 1,500원은 우리 세법상에는 세율과 같은 거고. 됐나요? 그럼 소주 한 병인 뭐 된다? 가세 표준이라고요. 그럼 한 병의 단가, 그럼 요금이 되겠죠. 그럼 2병이면 2병 곱하기 1,500원. 5병이면 5병 곱하기 1,5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가격이 뭐, 우리는 살 때 뭡니까? 각종 소주도 있고, 김도 있고, 고기도 있고, 물건마다 다 단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단가 개념이 여기는 세법상에는 세율 개념이고. 됐나요? 개수, 이것이 뭡니까? 가세 표준이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세액을, 요금을 계산하려면 항상 뭐가 필요하다? 가세 표준과 세율이 필요해요. 자, 전기를 사용했으면 뭐네요? 전기 요금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전기 요금도 뭡니까? 우리는 한국전력공사와 한정과 1kW 계량기 돌아가잖아요. 그 계량기에 뭐가 돼 있어요? 1kW 아웃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1kW당 얼마다라고 정해져 있다고요, 단가가. 그러면 각 가정마다 사용량이 같아요, 틀려요? 그때그때마다 계속 매달 다르죠? 그럼 사용량이 무슨 개념이다? 가세 표준. 네? 킬로와트, 1kW 아웃당 뭡니까? 단가는 세율. 됐나요? 그럼 전기요금도 개수 곱하기 뭔가 양 곱하기 단가. 양 곱하기 단가. 이렇게 돼 있죠, 대부분.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사는 데는 요금들은 전부 다 사용량, 개수, 이렇게 수치를 기준하죠. 물량 단위를 기준해서 거기 단가를 곱해서 요금을 계산하죠. 그럼 세법도 뭐 한다? 개수 곱하기 단가를 해서 적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물량 기준이 되는 거, 물량. 제곱미터라든지 건수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가세 표준이 무슨 구조냐 하는 거죠. 예. 종은 의미가 없는 거죠. 양적인 것을 한다 해서 종량세 구조가 돼 있어. 그럼 여기 양에 곱하는 것은 뭡니까? 단가를 곱하겠죠.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세액이 삽니다. 그런데 세법은 요것도 있지만 종량세 구조도 있지만 종량세 구조라면 가세 행평성이 없어요. 가세 행평성이 없어요. 아까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한다 했죠. 그러면 소득이 어떤 사람은 1억이야.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이야. 그래요. 앞에 금액이 금액 기준이야. 그걸 종가세 구조라고요. 그러면 종가세는 이 가액에다가 몇 프로 내라, 몇 프로 내라 이렇게 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세액을 산출할 때는 가세 표준이 양을 기준하는 것도 있고 가액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세금은 가액 기준이 많아요. 됐나요? 우리 부동산을 구입하면 뭐 낼까요? 취득세 내야 돼.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면 토지는 단위가 뭡니까? 1제곱미터당 얼마 돼 있죠? 알겠어요? 그럼 제곱미터당 얼마 내세요 하면 행평성이 없어요. 알겠어요? 왜? 부동산은 A지역에 있는 토지 1제곱미터 가치하고 B지역의 1제곱미터 가치는 다르죠? 이해됐나요? 그럼 어느 지역이든 땅에 토지 취득세를 낼 때, 토지를 구입해 취득 낼 때, 제곱미터당 뭐 500원 내세요라면 행평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미터 가액이 아니고 얼마 주고 샀느냐? 취득 가액에 얼마, 몇 프로 내라 하는 거예요. 5억에 4% 내라, 10억에 4% 내라, 4%라는 걸 정해놓고, 됐나요? 1억에 4%, 10억에 4%, 취득 가액에 정하는 걸 말해요. 종가세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만 끝나면 되고, 자, 그 다음 21페이지 옵니다. 21페이지. 자, 21페이지 보면은 이제 세율이에요. 자, 지금 가세 표준은 종량세, 종가세 돼 있죠. 자, 근데 세율은 어찌 됐어요? 가액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퍼센트로 표시될 수도 있죠. 어떻게 표시된다고요? 가액으로 표시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퍼센트로 표시될 수 있죠. 예? 퍼센트가 뭐냐? 분수를 환산한 것이 퍼센트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니까 1번 비례세율, 단일 비례세율, 차등 비례세율, 뭐 단일이든 차등이든 이거 별 가인트 말고 그냥 비례세율이야 하는 거예요. 비례는 뭡니까? 비례 반대는 반비례죠. 비례는 같이 올라가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고 같은 방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율 자체가
우리가 어떤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가세표준 있어요. 가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했을 때 이 세율이 정해지면 세액이 산출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세표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세액도 같은 비율로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 10% 높아지면 세액도 10% 높아지는 거예요. 5% 높아지면 5%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비례세율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비례세율. 자, 밑에 중요한 거는 2번이에요. 누진세율. 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누진세율. 자, 요게 누진이란 말 뭘까요? 우리가 누진, 누계. 누진이라는 것은 합산한다는 뜻이에요. 합산. 자, 누진이 뭐라고요? 합산하는 세율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합산하는 세율이야 하는 거죠. 합산. 자, 그래서 이 구조는요, 이 구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취득세가 있다. 가세표준이 있어요. 가세표준이 5억입니다. 했어요. 그럼 5억에 대해서 4%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세표준 하나에 하나만 세율 정하면 이익에 대해서 금액이 나오죠. 2천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이 뚝 떨어질 수 있잖아요. 취득 가표가 2억이야. 떨어졌죠? 그럼 이거는 그대로 4%예요. 4%인데도 요리 곱하잖아요. 그럼 800만 원이야. 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요 기준에서는 4% 했었는데 4% 세율은 같은데 가세표준이 낮아지니까 세율도 그대로 낮아지죠. 그럼 이것이 반대로 높아지니까 높아졌죠. 이게 뭐다? 비례세율이에요. 되나요? 가세표준 하나에 하나만 세율 적용되는 거, 이것은 뭐다? 비례세율이에요. 되나요? 그런데 가세표준이 있어요. 이 가세표준에 대해서 곱하기 세율이 있는, 그럼 세율에서 세액을 산출할 건데요. 세액을 산출할 건데, 요 가표가, 가세표준은 만약에, 5천만 원이에요. 있어요. 가세표준. 근데 5천만 원에 대해서 세율이 하나가 아니고, 가세표준은 하나인데, 세율이 하나가 아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세율이 1개, 또 일정 부분에서 세율이 2개, 이렇게 여러 가지 세율이 정돼요. 여러 가지. 그럼 여러 가지 세율에서 각각 일정 부분을 곱해서 세액을 각각 산출해요. 각각 산출해서 이 세액을 합산하는 방식이 돼요. 이거를 누진세율입니다. 자, 무슨 세율? 누진세율. 자, 누진세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세표준은 하나지만 하나의 세율만 자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마다 나눠가지고, 예? 각각 세율을 정해서 합산한다 해서 누진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 누진, 초과 누진 알 필요 없고 누진세율이 있다 정도 알면 되는데요. 자, 참고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볼 거냐면은, 예. 285쪽 한가 봐요. 285. 자, 누진세율 이야기 285 있습니다. 자, 285쪽이 가니까 표준세율이 돼 있죠. 확인했나요? 자, 표준세율 보니까 가로 1번 말고 밑에 기본세율 돼 있나요? 기본세율 몇 단계 돼 있어요? 8단계 초과 누진이라 돼 있죠. 예.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이 얼마 됐나요? 1,400만 원. 얼마 됐나요? 1,4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돼 있어요? 6%. 그 다음에 1,400만 원 초과 금액부터입니다. 1,400만 원 초과 금액부터 얼마 됐나요? 5천만 원. 그 다음에는 몇 번? 8,800만 원. 그 다음 1억 5천만 원. 3억. 그 다음에 5억. 10억. 10억 초과. 각 구간마다 세율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자, 이해했나요? 각 구간 세율.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초과 누진 세율 돼 있는데 지금 어떤 갑이란 사람이 소득이 1,000만 원이야.
근데 가세 표준이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야. 그럼 몇 구간이에요? 네, 14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이 1400만 원 이하니까 요게 적용되는 세율은 하나만 적용된다고요. 몇 프로? 6%. 알겠어요? 그래서 얼마 된다? 60만 원. 이거만 적용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리란 사람은 소득이 얼마냐? 그래서 2천만 원이에요. 가표가 얼마라고요? 2천만 원. 그럼 요 2천만 원은 어느 구간을 통과했어요? 제로에서 요까지가 2천만 원이에요. 그럼 2천만 원 올 때 1구간이 얼마죠? 1,400. 요 1,400만 원이 있고요. 1,4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이 있어요. 일단 2천만 원 두 번째 구간에 속하죠? 그러면 두 번째 구간이지만 1구간을 1,400만 원을 통과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1,400만 원까지는, 요 1,4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하고? 6%. 되나요? 6%. 그럼 얼마? 84만 원 하고. 1,400만 원 초과 금액부터, 그럼 2천만 원에서 1,400 빼면 되잖아요. 그럼 요 금액이 얼마죠? 600만 원이죠. 요 600만 원에 대해서는 두 번째 몇 프로? 15%예요. 되나요? 그럼 90만 원 오죠? 되나요? 그럼 이거를 더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더해서 174만 원. 이 구조가 뭐라고요? 가세 표준은 2천만 원 하나인데 그 속에 적용되는 세율이 두 개죠, 두 개. 그래서 법에 정해준 그 금액을 초과할 때마다 각 구간 세율을 계산해서 더하는 것을 뭐다? 누진 세율. 이해됐나요? 근데 비례 세율은 아까 어떤 거예요? 가세 표준 하나에 무조건 하나만 사용하는 것을 뭐다? 비례 세율. 이해됐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자, 22페이지에 대해서는 7번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독립세, 그 다음에 부가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거 부가세라고 있어요. 2번 부가세. 부가세. 요게 점을 딱 찍으면 부가하는 세금 여기 있어요. 부가하는 세금. 자, 우리가 아까 세액을 산출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했죠? 세액을 산출하려면 가세 표준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가세 표준이 결정되면 이 가세 표준이 결정되면 법률이 주어진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가세 표준을 알아야 고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죠. 이해됐나요? 근데 이 가세 표준을 자체적으로 가세 표준을 행사하는 것을 독립세라고 합니다. 자, 가세 표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세목을 뭐라고요? 독립세라고 해요. 그럼 부가세라는 것은 처음부터 가세 표준을 스스로 만들 수 없어. 다시, 부가세는 뭐라고요? 처음부터 내 스스로 처음부터 가세 표준을 만들 수 없어 이 말이에요. 어떤 다른 세금이 워지한다는 거예요. 다른 세목. 그러니까 A라는 세금이 부과돼야만이 가세할 수 있어요. 그거를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럼 부가세 종류가 있는데 이 부가세가 별표시 하나, 둘, 세 개. 네, 세 개.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아까 목적세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그 밑에 보세요. 뭐가 있나요? 할 때. 자, 2번 보세요. 22페이지 2번. 자, 그게 가운데 좀 보세요. 교육세 있죠. 농어촌 특별세 있죠. 부가세 세목에. 부가세 개념에 가운데쯤 첫 번째 가운데 보니까 교육세 있죠. 농어촌 특별세라고 있죠. 자, 그 다음 지방세는 뭐죠? 지방교육세라고 있죠. 이 세 가지가 부가세입니다. 근데 이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뭐 한다?
가세 표현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금에 부담을 주어서 추가하여서 징수를 하는 세금을 부가세입니다. 근데 세 가지 부가세가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지방교육세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있어요. 그래서 암기는 쉬워요. 부동산 관계되는 부가세 종류는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있어요. 자, 밑에 심화학습의 표가 있는데 우리가 내용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밑에 일가하고 있는 5가지 세목이 있어요. 아까 국세가 14개 정도 있죠. 지방세가 11개 정도 있죠. 그거 다 읽힐 필요 없고 우리가 시험에 놓는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취득세 있어요. 자, 안에 취득세 있나요? 네. 그 밑에 뭐가 있나요? 등록면허세 있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재산세가 있어요. 그럼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있어요. 그럼 부동산을 나중에 매각하면 소득이 발생하겠죠. 양도소득세 있어요. 양도소득세. 이 5가지만 우리 시험 놓을 거다. 근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는 독립세예요. 예를 들면 취득세는 취득세의 가세 표준은 취득한 물건 가액이에요. 네? 얼마 주고 샀느냐? 취득 가액이 가표. 그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요것을 1억입니다. 라고 했어요. 1억. 됐나요? 그러면 이것이 취득세 가세 표준이에요. 그럼 법률상에 취득할 때 어떤 식으로 취득했느냐? 유상으로 취득했어요. 그러면 세금을 얼마로 정했느냐? 4% 이렇게 내라고 해놨어요. 그럼 취득세는 얼마죠? 취득세 세액이 오겠죠? 얼마? 예? 400만 원이죠, 400만 원. 예? 이거를 곱할 때 4% 바로 안 되면, 여러분 10% 단위는 여러분 쉽게 계산하잖아요. 40% 하면 얼마야? 4천만 원이잖아. 그럼 동그라미 떼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400만 원이라고. 그럼 취득세는 400만 원이야. 그러면 너는 취득세 세금을 부담했으니까, 취득세란 세금을 부담하니까 너는 이 세금, 알겠어요? 이 세금에 대해서 뭘 내야 되느냐? 지방교육세도 내야 되고 농어촌 특별세도 부담해 라고 했어요. 너가 취득세를 내니까 지방교육세도 농어촌 특별세도 추가해서 부담해. 그럼 취득세는 400만 원 내야 되는데, 네? 요게 대해서 여기 있어요. 취득세율이 있는데 요거를 두 개 나눕니다. 그래서 2%를 나누면 1억에 대한 2%는 얼마죠? 200만 원 넣죠. 그러면 200만 원 세액이 넣죠. 400만 원 중에서. 요것이 부가세의 가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주인된 세금은 본세라고 해요. 그럼 이 2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를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 내세요. 자, 요거는 무슨 세율이라고요? 취득세 세율이야. 알겠어요? 요 10%는 부가세, 농특세 세율이야. 자, 그러면 이 농어촌 특별세는 어디에 뭐가 가세 표현됐죠? 주인된 세금을 세액을 가세 표현했다고요. 느낌 받았나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얼마 낸다 하는 거죠. 예, 10%니까 20만 원. 이거는 농어촌 특별세라고요. 자, 그러면 또 나머지 2% 남았죠? 2% 남았잖아요. 그럼 2% 하니까 이것도 얼마 나죠? 200만 원 넣죠. 자, 그러면 또 요 두 개가 이제 합쳐서 400만 원 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몇 프로 내냐? 20%. 자, 20%는 뭐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세율이에요. 자,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의 세율은 어디 곱혔어요? 취득물건 가액에 곱한 것이 아니라 주인된 세금을 세액을 기준한다고요. 주인된 세금이 가세 안 되면
농어촌 특별히 징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야. 부가세는 예? 스스로 가세표를 만들 수 없고 주인된 세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인된 세금을 세액이 결정돼야만이 부가세도 징수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20%니까 얼마 되죠? 4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지방교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물건 취득세는 400만 원을 내야 되고 400만 원만 내지 말고 그에 따라서 농어촌 특별히 20만 원 더 내야 되고 또 뭐다? 지방교육세를 지원하는 40만에서 460만 원 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부동산을 가지니까 매년 재산세를 내라 했어요. 자, 그래서 재산세가 있어요. 그럼 재산세의 가세 표준이 있을 거예요. 재산세의 가세표는 6월 1일 현재 있어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가액이 있어요. 무슨 가액? 너가 가진 6월 1일 현재 재산가액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 재산가액이 내는 세금이에요. 이해됐나요? 재산가액에 내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그러면 재산가액에 대해서 나중에 익히겠지만 재산가액을 가지고 가세표준을 결정해 봤더니 그 가세표준이 1억입니다 라고 했어요. 얼마라고요? 1억. 그리고 재산세, 재산가액 기준에서 가세표준을 결정해. 재산가액이 바로 가표는 아니에요. 나중에 읽을 건데. 그리고 재산가액을 몇 프로만 반영한 거 있어요. 일단 가세표준이 1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이 있어요. 세율. 이거는 재산세 세율이에요. 이 재산이 뭐에 따라서 세율 종류가 달라요. 토지를 소유했느냐, 주택을 소유했느냐, 일반 건물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여러 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자체 세율이 0.25%입니다 라고 했어요. 0.25%. 아까 취득세는 4% 이래 했죠, 그죠? 근데 재산세는 매년 내려. 취득세는 한 번 내요. 0.25% 했어요. 그러면 얼마죠? 25만 원 되겠죠? 얼마라고요? 세액이 25만 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산세는 재산가액을 가세 표준했고 이거는 재산세의 세율을 해서 재산세가 25만 원 부과되겠죠. 그러면 너가 재산세를 내면은 뭘 부담하느냐는 거죠. 자, 이 재산세액을 기준해서 이 재산세액의 기준에서 곱하기 20% 예, 지방교육세 뭘 부담해라? 지방교육세를 추가해서 내라. 그럼 얼마 되죠? 4만 원 되겠죠? 4만 원 아니고 5만 원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다? 재산세고 재산세가 부담되면 뭘 부담해? 추가적으로 지방교육세를 부담해야 돼. 그래서 곱해서 지방교육세가 5만 원 더 추가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요거를 같이 해준 것은 지방교육세라는 부가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취득세만 부과시키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등록세도 부담할 수 있고 재산세도 부담할 수 있어요. 그냥 특정 지정하는 세금에 추가해서 징수하는 세금을 부가세라 한다. 이 지금 암기 개념이 아니고 느낌 알아요. 알겠죠? 그럼 그에 따른 부가세들은 우리가 시험 나오는 부가세는 어떤 부가세가 적용됩니까를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암기. 그래서 이 부가세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를 계산하세요는 문제는 안 나와요.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오고 어떤 세금에는 어떤 부가세가 적용됩니까? 를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암기하는 방법은요. 지금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일단 두 종류밖에 없어요. 지방교육세라는 것과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에 있어요. 근데 앞에 여기 특징이 뭐죠? 지방 붙었고 이거는 지방 안 붙었죠. 이거는 지방세 세목인 부가세고 이거는 국세 세목인 부가세예요. 그러면 이 취등재 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방세 세목이에요. 지방세 세목이고 이 두 가지는 국세 세목이에요. 됐나요? 이 다섯 가지 세목 중 세 가지는 뭐라고요? 지방세 세목이고 이 두 가지는 국세 세목이에요. 그러면 납부하는 세금 기준에서
납부세액이 있다면, 예, 지방교육세는, 이 지방교육세는 부가세가 있고,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가 있다면, 이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를 낼 때는 지방교육세 20% 부담하고, 등록면에서 낼 때도 20% 부담하고, 재산세 낼 때도 20% 부담하지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부담 없고, 소득세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계하면 돼요? 부가세는 두 종류밖에 없다 했죠. 결과적으로 지방세는 어디 세목에만 부과된다? 지방세 세목에만 부과를 시켜. 이렇게 암기하라고요. 알겠어요? 암기 방법. 알겠죠? 근데 우리가 지방교육세는 사실 지방세 세목에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국세 세목에도 부과할 수 있어요. 지방교육세 부과는 지방세에만 원래 부과하는 게 아니라 국세 세목에도 부과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 오는 우리 부동산 관련 세목에서 암기할 때는 지방교육세는 어디만? 지방세 세목에만 부과해요. 이렇게 암기하시라고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 있어요. 이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 세목이에요. 근데 이 국세 세목이니까 국세 세목에만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지방세 세목에도 부담을 해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암기할 때, 자, 맨 위에 취득세 있죠? 맨 위에 취득세는 지방교육세도 부담을 하고 농어촌 특별세 10% 부담해요. 둘 다 부담돼요. 둘 다 부담해요. 이렇게. 자, 맨 마지막에 있는 뭐가 있죠? 소득세 있죠? 그럼 소득세는 지방교육세도 농어촌 특별세 모두 부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율은 5가지 있는데 순서를 기해요. 취등, 재종량. 알겠죠? 취등, 재종량. 오케이? 자, 잠시 있다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있다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예.